예, 태고사의 새발견 164번째. 보살사상은 언어가 만들어지고, 언어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죠. 언어가 만들어지고 무문화에서 만들어지고, 무문화에서 내세운, 내세운 새로운 지침서다 이거. 새로운 지침서다 이거죠. 우리 무문화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침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우리가 환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 문명이라는 그 사대주의 요소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환국 문명을 발전시키고 환국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언어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또 문자화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그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됐는데, 그 의미에 갇힌 존재로서 자연과 결합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한 일환으로서 그 보살사상을 지금 현재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한 5가지 요소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사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보살사상은 첫째는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제성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성, 실존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이렇게 5가지가 뭐냐면은 보살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기반 위에서 발전해서 오늘날에 바로 실존주의와 관계되는 것이고, 그 실존주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로서 생존에 필요한 실존적인, 실질적인, 구체적인, 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뭐냐면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존중돼야 되고, 이 스스로 존중돼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설명으로는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돼야 된다 이거.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화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권화되고 자율화, 네트워크화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중국 문명과 한국 문명이 뭐냐면 다르게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중원을 내주고 우리가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과거의 서해 대평원을 중심으로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환국 문명을 복원해서 환국 문명을 바탕 위에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문명은 우리가 벗어나서, 중국 문화에 벗어나서 새로운 한국 문명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문명 속에서 우리가 중국도 이야기하고 일본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도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의미에 갇힘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최초로 내세운 표현 방식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본생사상인데요. 본생사상은 본래 당신이 삭태운 대로, 당신이 타고난 대로 뭐냐면 살게끔 하자,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신이 태어난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삭태운 그대로 뭐냐면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냐면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지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보살사상이 본세사상으로
나타난 인간이 언어가 사용 시작하면서 최초로 인간 사상을 설명한 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저는 우리 태고사의 새발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보사사상이다. 그 보사사상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태고사,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사사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자연과 결별한 종이 되어 버렸고 상징은 맥락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는데 언어의 출현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우리의 말과 글이죠. 언어가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우리 우주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한 의미에 갇힌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아가 생기고 셀프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의 회피작용에 의해서 생존을 바탕으로 하는 이 교감신경이 바로 회피와 예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부분이고, 이러한 미주신경의 등 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배 쪽에 있는 미주신경으로 출현해서 목에 성대가 그 6가닥 속에서 뭐냐면 신경 근육다발 속에 신경이 들어가면서 언어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달 과정은 우리가 진화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발전 살아오면서 진화해 오면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출현하게 된 것은 배 쪽에서 언어 개념 집단 지향성이 생기고, 이 집단 지향성 속에서 뭐냐면 사회가 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언어는 개념을 만들고, 개념은 집단 지향성을 가지게 되고, 이 언어는 이 단어는 다시 개념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고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출현으로서 사회적 동물이 됨으로써 설명과 증명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설명과 증명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증하고 화합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민주화가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국 문명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